광주대교구가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변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구대교구는 성당에 장애인 배려석을 마련하는 등 각 본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차기 WID 개최 교구로 대한민국 서울이 호명됐습니다. WID의 서울 개최 의미는 무엇이고 교구 반응은 어떤지 리스본 WID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 124위 순교복자 초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초상화전 주제는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광주대교구와 대구대교구가 최근 장애인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두 교구는 공문을 통해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지난달 17일 총대리 김영권 신부 명의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문에서 김 신부는 최근 교회 안팎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다면서 이는 하느님 백성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4가지 주제 중에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교회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신부는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과 더욱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더욱 권고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5.2%인 265만 2,860명입니다. 김 신부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수가 500명이라고 가정하면 비율상 그중 26명이 장애인인데 성당에서 장애인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더욱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본당 공동체 안에 장애인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신부는 교회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신앙 안에서 편견 없이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도움과 연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서, 보편지향기도, 예물행렬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제들의 사목적 배려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성당 안에 장애인 배려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7월 28일자 공문을 통해 성전 내 장애인 배려석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교우들이 미사 참여 때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든 교우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 내 별도의 장애인 배려석을 마련해 줄 것을 교구 모든 본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대교구는 장애인 배려석은 안전한 이동과 시야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제대 가까이나 적당한 공간에 본당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실정에 맞게 설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 교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석을 바닥면에 부착해 표시해달라는 세심한 내용까지 공문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죠. 세계 청년대회 WID가 2027년에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리스본 WID 현장에 다녀온 박예슬 기자와 함께 서울 개최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4년 뒤 서울에서 만나는 WID는 어떤 모습일지 짚어봅니다. 박예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천주교회가 다음 WID 개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네,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젊은이들이 주기적으로 교황과 만나 그 과정을 나누는 자리인 WID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995년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 마닐라 대회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건데요. 다종교가 섞여 있고 또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2%만이 신자인 우리나라에서 그 가톨릭 교회 내 최대 젊은이 축제인 WID가 열린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12%니까 이 WID 개최로 인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또 바라게 되네요. 자, 개최 교구인 서울대교구에서는 서울 WID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개최교구 관계자들은 서울 WID를 기회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리스본 현지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요, 서울 WID를 준비하는 앞으로의 4년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의 주역으로서 젊은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서울 WID 주비위 부위원장 양주열 신부는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 결실을 공유하는 기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리스본 WID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만큼 차기 개최지로 서울이 지명되던 파견미사 당시에 한국 순례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리스본 WID 파견 미사에서 3종기도 말미에 다음 개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순례자들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뜨거운 함성과 함께 준비해간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렸습니다. 정대주교를 비롯해 제대에 오른 한국 주교단과 젊은이들도 기쁜 마음을 숨기지는 못했는데요. 파견 미사 이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국 순례자들은 놀라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다는 감격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뒤쪽에 화면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기가 이렇게 리스본에서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모습이 2027년에는 또 한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WID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WID를 단순히 행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순례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지역 교회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교황의 초대를 받아 떠나는 여정이기 때문인데요. WID에 참여하는 이들을 순례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순례를 여행과 구분할 때 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 안에 신앙이 함께 하느냐 또는 안 하느냐일 텐데요. 리스본 WID에서 만난 친구들 또한 여느 젊은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매우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미사가 봉헌되는 순간만큼은 맨 바닥이라도 무릎을 기꺼이 꿇으면서 성체가 조배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WID가 잘 치러내야 되는 어떤 국제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신앙이 꼭 동반돼야 하는 그런 순례라는 걸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만큼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순택 대주교도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CPBC를 통해서 전달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 대주교는 WID 안에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신앙의 장 가운데 하느님 체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를 꼽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편안하게 의탁할 수 있도록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는데 많은 신자들이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역대 WID에 참여한 한국 순례자들도 이 환대와 포용을 받아왔잖아요. 그걸 이제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교회를 찾는 타국의 젊은이들이 꼭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WID에서 누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홈스테이가. 자, 지금까지 가톨릭 평화신문 박예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예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124위 순교복자 초상화전이 다음 달 전주 치명자산 성지에서 열립니다.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한국 순교복자 초상화전을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상화전은 먼저 9월 1일 오전 11시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개막 미사가 봉헌됩니다. 이어 2일 오후에는 가톨릭 사생대회가 열립니다. 주일인 9월 3일과 10일에는 님이시여 사랑이시여를 주제로 한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어 15일에는 성음악제가 마련되고
이튿날인 16일에는 행복한 동행 도보순례가 진행됩니다. 추상화전은 9월 24일 오전 11시 폐막미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원교구가 마리아 사제운동 제나콜로 원례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는 교구 마리아 사제운동 영성지도 담당 한영기 신부 집전으로 내일 오후 2시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에서 봉헌됩니다.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는 성모의 티 없는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고 교황과 교회의 순명으로 일치하며 성모께 의탁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기도운동입니다. 또한 2000년 전 사도들이 성모님과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 기도운동은 1972년 스테파노 고삐 신부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선 1977년 하 안토니오 몬시뇰에 의해 시작된 후 사제는 물론 평신도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회원 2만 5천 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1991년엔 마리아 사제운동 봉사회가, 1997년엔 평신도 체나콜로 봉사회가 설립됐습니다. 체나콜로는 2명 이상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모임은 성령에 대한 기도나 묵주기도, 성모님 메시지 독서와 나눔, 티 없으신 마리아께 바치는 봉헌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원교구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체나콜로 영성피정을, 셋째 주 목요일 원례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종교시설을 누리며 본당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리포트, 오늘 첫 번째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달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림 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면은 차별구제 청구가 각하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죠. 법원의 각하 결정은 해당 사안이 소송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교회의 노력이 사회 곳곳으로 느리더라도 서서히 깃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